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14일이고요. 519회 오션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논문의 제목은 베트남 어민들의 친환경적 행동 의지와 해양 쓰레기 퇴치 정책에 대한 지지도라는 논문이고요.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김혜주 연구원이십니다. 네, 혜주님 네, 시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논문은 가치신념 규범이라는 그 VBN 이론을 적용해서 베트남 어민들의 친환경적인 행동과 해양 쓰레기 정책에 대한 지지를 조사한 연구이고요. 베트남 어민 369명 가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고, 조사한 결과 일련의 가치, 신념, 그리고 규범이 어민들의 친환경적인 행동 의도와 그 해양 쓰레기 정책에 대한 지지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두 그룹으로 이 어민들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첫 번째 그룹에서는 해양 쓰레기가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의 동기로 작용을 했고, 두 번째에서는 도덕적 의무, 그러니까 가치와 신념과 같은 요소가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그 행동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업에서 해양 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치를 촉진하는 전략이랑 책임을 지각하게 하는 전략을 모두 활용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구는 우선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이 어민들의 행동과 정책 지원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VBN 이론을 사용한 것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친환경적인 행동은 그 환경에 대한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의 직접적인 행동을 말하고, 정책 지지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환경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함으로써 환경에 기여를 하는 그런 친환경 행동의 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연구들을 조금 보여주는데, 이 논문에서 연구들을 보면은 기존 사례들을 보면은 친환경 행동이랑 환경 정책의 지지가 반드시 어,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행동을 보이는 개인이 반드시 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친환경 행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해양 쓰레기로 인한 위험 발생 빈도랑 그 베트남 사회인과적 업 특성을 조사해서 이 친환경적 어민들의 친환경적 행동 의도와 정책 지원 패턴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이 VBN 이론이 친환경적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정책을 수립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해양 쓰레기 맥락에서 어민들 친환경 참여를 조사한 거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 스턴이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으로 보여지는데요. 친환경 동기를 고려하는 환경 행동에 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고, 그 친환경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 뭐 기후변화에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치, 신념, 규범, 그리고 행동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과관계를 가치부터 행동까지 인과관계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생태적 가치, 이타적 가치, 이기적 가치가 선행되고, 그러면은 그게 신념으로서 친환경 패러다임,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위험 인식, 그렇게 되면 이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각하게 되고, 환경에 도덕적 의무감을 갖는 개인적인 규범이 형성되어서 이러한 결과로서 친환경적인 행동 의도와 정책 지지가 나타나는 이런 과정인데, 이렇게 보면은 살짝 추상적일 수 있어서 뒤에서 이 연구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사례랑 같이 볼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랑 방법과 데이터 수집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 남부 중부 해안의 그 세 지역, 칸후아, 닌투안이라는 세 지역에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가 그 베트남 해양 쓰레기와 생물 다양성이 핫스팟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선수가 많아서 어업 의존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양 쓰레기가 다양한 출처에서 발생을 하는데 어부들이 40%의 어부들이 어획물의 일부 또는 상당한 양의 해양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민들 369명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평균 연령 45세, 평균 낚시 경력 23년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그 9가지 측면, 가치부터 행동까지 9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36개 항목으로 질문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 결과를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가치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가치 측면은 질문이 여기 그러니까 해양이 중요하다. 그런데 왜 중요하다고 본인이 판단하는지를 이제 먼저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생태적 가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생태적 가치는 개인을 생태계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이 생태계 보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인 거를 이 질문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타적인 가치는 개인을 사회의 일부로 여겨서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회중심적인 가치. 그래서 여기서는 경관, 휴양, 관광, 교육, 영어 좀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는 게 있었고, 이기적 가치는 개인을 타인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중심적 가치인데요. 보통은 이기적 가치가 환경 관련한 이기적 가치가 그러니까 이기적 가치는 보통은 환경적인 행동이랑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왜냐면 내가 더 편한 것이 환경에 더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의 이기적 가치는 그래도 어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환경적인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념 측면으로 넘어가면 신념 측면은 친환경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아마 그 예전의 환경 패러다임은 그냥 인간이 자원을 그냥 그냥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좀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었다. 그러니까 자원으로서만 그냥 바라봤었다면은 이 친환경 패러다임은 생태계를 중심으로 인간이랑 환경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 친환경 패러다임이 높을수록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결과값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 결과값이 1부터 5까지고요. 이게 높을수록 더 가치 그리고 신념 이렇게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친환경 패러다임의 경우는 앞에서 가치만큼 이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험 인식은 환경에 대한 그 부정적인 사건이나 본인이 겪은 문제로 인해서 위험이나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여기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기후변화 현상을 제일 강하게 인식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이 환경에 대한 위험 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책임 지각은 이제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각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보호나 해양 건강, 그 수산자원 보호,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본인의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을 했고 이런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규범은 이제 앞서 가치 신념을 통해서
형성된 그 환경의 도덕적 의무감을 갖는 개인적 규범이고요. 그래서 여기 환경 보호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느낀다, 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느끼고,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처리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다음에 참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인데요. 이 가치 신념 규범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이 구성이 되었고, 친환경적인 행동을 내가 얼마나 하고자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항구로 가져오겠다, 어업 기술을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는 어업 기술을 도입하겠다, 고장난 어구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 뭐 다른 낚시인들한테 버리지 말 걸 알리겠다. 이런 게 환경 좀 직접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행동 의도가 여기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좀 간접적으로는 정책 지원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이 되었고, 해양 쓰레기 첫 번째로는 정부의 효과적인 법규, 그리고 방지 정책, 저감 정책, 쓰레기 제거 정책, 뭐 관련한 어민 대상 인식 제고 프로그램, 요 정도로 정책 지원에 대한 질문을 구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결과는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교차 분석을 좀 해보니까 그 스턴이 제시한 VBN 개념에 대한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가치부터 신념, 규범, 그리고 행동까지 좀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생태적 가치, 특히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세 가지 가치가 이 친환경 패러다임, 그러니까 생태계를 좀 중심으로 인간이랑 환경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나타나는 이 친환경 패러다임의 유의미한 결정 요인인 것으로 이 조사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 패러다임 위험 인식 책임치가 개인 규범 간의 각각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패러다임 신념은 위험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위험인식이 책임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결과적으로 친환경적인 개인 규범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집단 간의 분석을 또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두 집단으로 분류를 했고, 그 집단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좀 있었는지를 보면은 두 번째 집단에서는 가치, 신념, 규범이 결합되어서,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행동 의도랑 정책 의지가 가치, 신념, 규범에 의거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단 1에서는 그거랑 상관없이 위험인식이 친환경적 행동과 정책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1에서는 네, 집단 1에서는 바로 여기에서 위험인식이 이렇게 이어졌으면 두 번째 집단에서는 가치와 신념이 조금 더 결합이 되어서 이게 순차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거의 반반 나왔다고 해요. 이 결과, 조사한 어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가치, 신념, 규범이 결합된 게 반, 그리고 그렇지 않고 환경에 대한 위험인식이 친환경적인 행동이랑 지지를 이끌어낸 것의 반,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이제 해양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경험하는 빈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단, 그러니까 이 가치, 신념, 규범이랑 크게 상관없이 환경에 대한 위험 인식이, 가치와 크게 상관없이 환경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위험이 조금 더 자주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획물 손상이나 시간 낭비, 어구 손상, 프로펠러 손상, 뭐 선체 손상 이런 거를 더 자주 경험했던 집단이 이제
가치와 크게 상관없이 더 이 친환경적 행동을 나타냈고, 두 번째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본인이 위험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친환경적인 행동 의도와 정책의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집단 1의 어민들은 해양 쓰레기가 어족 자원이나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하기 때문에 환경 책임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고, 반면에 집단 2의 어민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자주 이 위험을 경험했던 어민들은 아니죠. 네, 집단 2, 그러니까 덜 자주 경험했던 어민들은 책임감이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인해서 책임 있는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보였던 어민들이 친환경 패러다임 지수가 더 높았고, 그리고 해양 쓰레기가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인식이 더 높았고, 결과적으로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은 다른 뭐 교육이라던가 나이, 경험 뭐 이런 거에서는 조금 비슷비슷 했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결과를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낸 것을 봤을 때,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가치 신념과 규범이 친환경적인 행동 의도와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해양환경 관련해서 이전에 VBN을 활용한 연구는 일반적인 대중이나 지역 주민 인식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연구 중에 하나라는 의의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고찰해봤을 때는 집단 1이 다시 말씀드리면 해양 쓰레기가 어업 활동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 친환경적인 행동 의도와 정책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친 반면에, 집단 2는 책임감이랑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친환경 행동 의도와 정책 지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집단 2에서는 그래서 그 가치와 신념 개인 규범의 조합이 친환경 행동 의도랑 정책 지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반면에, 집단 1에서는 친환경적인 행동 의도랑 정책 지지가 거의 전적으로 판단을, 그러니까 주도를 했는데, 그게 위험을 본인이 인식한 것이 친환경적인 행동 의도와 정책 지지에 거의 전적으로 판단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나타내는 시사점은, 여민 대상 정책을 통해서 해양 쓰레기 저감할 경우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이니시티브를 진행할 경우에 절반 이상의 어부들이 가치신념 규범에 의존해서 참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행동 변화를 이런 절반의 어민들은 이런 가치적인 요소가 좀 효과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나머지 절반은 본인에게 이제 좀 직접적으로 와닿는 위험이 조금 더, 그리고 우려가 조금 더 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의 결과를 강력하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같이 병행을 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메시지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관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환경 책임 참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어민들이 필요한 변화를 이루는 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이 논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 정도로 논문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냥 읽으면서 저는 사실 이 이론도 처음 접하는 이론이었고, 이렇게 해양 환경을 대상으로, 또는 뭐 더 구체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이나 이런 것도 진행한 연구도 처음 읽어보는 거였어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게 다른 해양 쓰레기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던 것 같고, 이 가치 규범 신념이 좀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더 뭔가 촉진할 수 있는지, 그게 어떤 요소로 다 가치에서 신념으로, 그리고 신념에서 규범,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뭔가 그 이어지는 매개체가 어떤 것인지는 여기서 얘기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게 조금 궁금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관련해서 코멘트 있으시면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동아시아나 뭐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는 개인적 규범 말고도 사회적인 규범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VBN이 아무래도 뭐 서양에서 나온 이론이다 보니까 개인적 규범에만 좀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적인 규범이 또 어떤 관련이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관련해서 코멘트나 어, 질문이 있으시면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진행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논문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논문에 대해서 질문 있거나 궁금한 것 말씀해 주세요. 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조금 아까 규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규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규범 자체가 사회적 규범으로 저는 그렇게 들려서. 음, 네, 여기서는 개인적인 규범에 대해서 얘기를 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감을 갖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규범이지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헷갈렸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저도 확실치는 않지만 서구권이랑 동양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규범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규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론에서는 그거 말고 좀 개인적으로 한정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개인적 규범에 한정을 해서 그냥 개인이 이 환경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얼마나 갖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질문에서, 도덕성 정도 되는 개념인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일단 발제를 너무 효과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PPT도 지금 요거 보면 이 설문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해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옆에다 한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니까 바로바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베트남에서 자체 연구 기금으로 이런 연구를 했고 이 논문이 굉장히 설계도 잘 돼 있고 결과 정리도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상당히 놀랍고 역시 우리가 베트남에서 좋은 파트너들을 찾아가지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음,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뭐지? 업계인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또 우리 파트너들의 어떤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잘 관심을 안 받고 있지만 베트남에도 폐허구 쓰레기가 해변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서 그때 몇 위였지? 뭐 하여튼 굉장히 뭐 1, 3위 막 이렇게 또 나오고 하여튼 굉장히 높은 숫자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그 베트남 중남부라고 하는 업도 활발하고 업긴 쓰레기의 어떤 핫스팟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 연구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쨌건 전반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인 것 같고요. 물론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결과 중에 사실 통계적으로 볼 때 제일 어려운, 제일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구조방정식이라고 아까 그 구조도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제가 종수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한 회귀방정식이 아니고 단순한 회귀방정식이면 여러 요인들을 그냥 이렇게 AX1, 뭐 BX2 더하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것들이 각각이 결과의 최종 어떤 뭐지? 종속 변수에 얼마나 이렇게 영향을 주는가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다중회귀 분석이라면 이 논문은 이제 구조방정식이라는 방법을 차용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여러 이렇게 요인들을 묶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A라는 요인이 B라는 요인을 통해서 결과값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분석을 해내는 굉장히 이제 고급한 통계 기술인데 그걸 써가지고 결과를 냈고 특히 그 세그먼트를 나눠가지고 그 어업인들도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른 인식과 행동을 보는지를 이게 그 구조방정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석을 해냈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 어쨌든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질문 겸 하나 얘기하면 여기 NEP3 그 신환경 뭐지 패러다임에 대한 질문 중에 그렇지. NEP3가 인간은 필요에 따라 해양 자원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라는 질문은 과연 이게 신환경 패러다임에 대한 질문인가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역질문인가 했어요. 그래서 요 질문들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게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답변이야. 그럼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높은 그냥 3, 4, 5에 습관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역질문을 넣는다고요. 대개 설문을 설계할 때. 기계적으로 답하지 말라고. 그래서 난 이게 역질문인가 했는데 이게 역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의문인데다가 역질문을 안 했다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답했을 가능성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스크리닝이 좀 어떻게 연구에서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굉장히 훌륭하고 재밌는 논문이었고 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똑같은 그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번역이 제가 그래서 저도 번역을 잘못한 건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니요,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베트남어로는 요게 아, 뭔가 어쨌건 신환경 패러다임을 표현하는 뭔가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로 볼 때 안 그럴 리가 없는데 어쨌건 뭐 이건 네네네. 잘못했건 어쨌건 약간의 오류 같아요. 번역을 음, 잘못했다는 뜻이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가 네. 인간이 필요에 따라 해양 자원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가 아니고 없다가 맞는 거지. 사실 실제로는 없다고 해야 이 맥락에서는 맞는 질문이에요. 쓸 때 잘못했다는 논문을 쓸 때? 네, 아니면 저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에 modify 개념이 좀 네, 뭐, 네, 긍정적인 의미인가? 뭐 이런 어쨌건, 생각이 네, 네. 드네요. 이런 논문은 사실 우리가 많이 안 읽어봤는데, 행동 심리학적인 연구? 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도 그 종명님 얘기대로 이 논문에서 약점을 거의 찾지 못했고, 논문이 굉장히 잘 설계되고 잘 써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보면서 뭐 계속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는 그런 논문이었고요.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결과의 뒤쪽으로 가서 신념 부분 말고 뒤쪽에 또 뭐가 있죠? 규범이라던가 행동 측면, 그 다음 네, 또 있나요? 규범이랑 행동 있습니다. 네. 이건가? 이거 친환경적 행동 의도나 정책 지원 이런 걸 보면은 이 값들이 4.0에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변 간에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어떤 그 1대1 지금 설문을 실시한 건데 답변자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계속 답을 하지 않았을까, 왜 차이가 없을까 이런 게 조금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어민교육을 어촌환공단 예산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민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좀 이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어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뭔가를 우리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회를 가질 때 어민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규범에 대한 인정, 또 하나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피해로 인해서 자기 이익과 연관되는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 교육에 임해야 되겠다. 그런 걸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원래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지만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논문들은 되게 드물고요. 그다음에 특히 어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그 인식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한 거는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FAO 설문 결과 가지고 지금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민들 설문을 통해서 우리도 어구를 얼마나 잃어버렸고 왜 잃어버렸고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도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논문에 인용된 논문들 그런 거 많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이 결과값이 막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거보다는 이 논문에서는 그 결과값을 가지고 이 세그먼트 원이, 그러니까 집단을 나눠서 그 집단 간의 뭐 차이를 설명한 게 조금 더 큰 뭐 의미를, 거기에 조금 더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질문에 대한 거는 저도 네, 궁금했던 측면이긴 한데, 어, 그 논문을 제가 봐서는 잘 알지 못했고요. 사실 그리고 논문이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방법론이 복잡해서 제가 그런 분석은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거를 이해하는데 더 그러니까 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마저도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방금 어민 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듣다가 저도 생각난 건데 이건 근데 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덧붙이자면은 어쨌든 그 가치랑 신념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가치에서도 막 이기적 가치가 친환경적인 행동이랑 상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업 관련한 이 환경자원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말고는 이게 이기적 가치가 높을수록 상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기적 가치가 높으면 더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뭐 확률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더 높아 보이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뭐 위험인식이나 책임지각이 훨씬 일반인들보다 더 잘 알고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하는데 잘만 활용을 한다면, 이런 요소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훨씬 교육 효과가 높을 수 있겠구나. 저도, 그러니까 전에도 어렴풋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여기서 딱 뚜렷하게 보여져서 그런 측면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어? 저는 그냥 첨언을 조금 하고 싶은데, 그, 규범과 관련해서, 어, 개인적인 규범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냐라고 아까 질문을 하셨던 거에 그냥 좀 첨언인데요. 음, 단적인 예로, 사회적 규범은 횡단보도는 파란불에 건넌다죠? 근데 개인적 규범은 예를 들어 우리가 다 그걸 알고 있지만 2차선 도로 차 없으면 그냥 무단횡단 해도 돼. 라고 해서 건너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2차선 도로에 아무리 차가 없어도 파란불에 건너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범이라고 생각해도 개인이 그걸 얼마나 개인화했느냐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범들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아까 그냥 개인적 규범 얘기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것만 첨언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 규범이라는 말 말고 또 다른 단어를 한국적으로 쓰면 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고 얘기하세요. 네,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이 한국에서는 그런 규범이라고 하지 않고 도덕적인 도덕지수? 네, 요런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노음이란 단어가 네.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되게 다르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 노음을 규범으로만 번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가 규범이란 한국어 단어를 생각했을 때 느끼시는 그 괴리감이 분명히 원래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norm, 이 규범이라는 게 사회학이나 행정학에서 워낙 좀 이렇게 일반화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에서 다 이렇게 쓰니까 좀 하여튼 네, 그걸 조심해야 맞아요.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그러면 이 두 그룹 집단 1과 집단 2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그 어떤 결과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결과를 미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집단 1과 집단 2 간에 그 단순하게 그 이 결과치를 비교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았나 봐요, 논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관이 이 집단이 아까 뭐였죠?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집단 이런 면에서는 높았다. 집단 1이 높았다. 집단 2가 높았다. 뭐 이렇게는 하지 않고 아까 그 구조방정식을 통한 그런 영향을 미친 걸 복잡하게 찾는 이런 결과만 나왔나 봐요. 논문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행동 심리학 이런 것들 분석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아서 경험을 저기 해양 쓰레기에서 피해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얘기해 주세요. 해양 쓰레기 피해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좀 더 행동적으로 더 유발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최종적으로 집단 1은 그렇고 집단 이게 2는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집단 2는 요인이 달랐다는 겁니다. 요인이 일은 해양 쓰레기를 더 자주 경험하는 집단이 뭐라고 해야죠? 네.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또 해양 쓰레기 보통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피해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자신이 더 해양 쓰레기 뭐 줄이고 뭐 아니면 자기가 함부로 버리는 행동을 더 조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게 좀 책임있는 아닌 것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게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집단 원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그러니까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요인이 달라. 요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더 의식이 높았냐, 낮았냐, 뭐 그리고 행동이 뭐 달라져 이런 게보다 어떤 이런 의지를 갖는데 뭐가 영향을 미쳤냐 이게 분석의 어떤 초점. 행동을 유발하는 효과는 경험해 한 사람이 더 많이 행동을 아니요. 아니 두 가지 집단이 달랐다는 거죠. 집단 1은 그랬고 집단 2는 가치에 대해서 기반해서. 기반해서 행동이 달라. 그러니까 인식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니요. 경험을 안 한 사람 그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종수님이 얘기한 그래서 경험에 기반해가지고 저런 친환경 행동이나 정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지지도와 행동 실행을 많이 하는지 그건 아니면 아니에요. 규범에 기반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나 정책 지지도가 더 높은지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지금 오승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그 결과는 안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요인이 뭔지가 네. 중요한 거죠. 지금 요 논의는 요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집단 1은 경험이고 집단 2는 자기의 뭐 가치, 네. 신념 이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숫자를 바탕으로 막 분석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단 1의 요 수치하고 집단 2의 수치하고가 그렇죠. 어디가 더 높았는지 막 뭐 무슨 요인에 의해서 이게 높았는지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러니까 무슨 요인에 의해서 어떤 참여하거나 의지가 높았는지는 분석을 했는데
그 두 집단의 그런 비교는 하지 않은 거지. 안 나와, 안 나와요. 제가 사실 앞부분만 읽었어요. 제가 반쯤 읽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게 낯설어가지고 너무 논문이 어렵더라고요. VBN 시작할 때부터 저는 어려워가지고. 저도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결과적으로 두 집단 중에 어떤 집단이 더 뭐 정책 지지나 환경 행동이 높은지는 나오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네, 그거는 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너무 이 방법론이 복잡해가지고 뭐 그거를 나타내기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네 여기서는 그 가치신용 규범이 인과관계를 찾는 게 더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더 토론할 거 있으신가요? 많지 않으면 오늘 오신 박유보 박사님 오셨었는데 어디 가셨죠? 네, 김차순 선생님 오셨는데 네, 간단히 소개하시고 좀 오늘 세미나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SG 학회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면을 열고 하려니까 지금 토론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화면을 닫고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취지를 잘 모르니까 오늘은 청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네, 그리고 김형준님 오셨네요. 김형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저는 소개하시고 세미나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저는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고 격려하러 들어왔습니다. 그, 우리 반갑습니다. 홍선욱 대표님, 홍선욱 대표님하고는 저는 잘 아는 사이고 또 제가 그 ESG 학회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사회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책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이런 대외 활동을 잘 참석을 못했는데 어제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 좀 이렇게 활동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감사합니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박효석 박사님은 나가신 것 같네요. 안 계시죠? 네, 먼저 나가셨어요. 다른 일이 있다고 하셨고요. 이 박유수 박사님이 저한테 메시지 남기셨는데 윤리 분야 연구자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프로그램도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이 다 된 것 같아서 네, 오늘 세미나는 마치려고 하는데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무실에 젊은 연구원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질문 없나 봐요, 오늘은. 질문 있습니까? 없대요.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는 세미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돌아가는 일정하고 뭐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제가 일정을 넣지 않고요. 그 다음 주 28일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